네, 2022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경기도 도청 법카비리 관련 사건에서 이재명 씨는 경찰이 불송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 씨는 부인과 부하가 법카비리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송치가 되는데 왜 불송치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 특검까지 구성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식으로 나중에 몰아가고 싶겠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카비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이 법카비리와 관련된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모 씨를 채용했죠. 이 배모 씨는 이재명 씨가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성남시 시장에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가 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 직원으로 또 데려갔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 씨가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경기도 법카로 소고기 사드리고 초밥 사드리고 뭐 2천만 원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부장은 뭐라 그랬느냐. 이 배모 씨를 경기도청 공무원 5급 별정직이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봤더니 역시 혐의점이 발견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배 씨의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고 채용 후 그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아니 공무원 채용됐으면 공무원 업무를 100% 해야 되는데 일부를 하긴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유사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의 적용은 어렵다. 따라서 불송치한다. 누구를? 이재명을. 이재명 대표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의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가 없다. 따라서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게 봐도 그것이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부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참 억울한 건 공무원이에요.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이건에 수사하고 있다. 이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이제 배모 씨가 카드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남자 직원이었던 사람, 심부름시켰던 사람 카드로 끊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카로 한정금액에 따라 쪼개서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정리해주는 직원들이겠죠. 참 잔심부름한 두 사람 공무원은 공무원에 관련된 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부장은 법카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법인카드 유용 규모가 150여 건, 금액으로는 2천여만 원 상당이다. 그 중에 이제 김혜경 씨와 직접 관련된 거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이다. 이런 건데, 이때 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이 배모 씨, 그리고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사이에는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모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자, 둘이 요거 하자라고 한 다음에 행동은 이 사람이 합니다. 범죄 행위는 이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공모 공동정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무기수가 될 때 몇 사람 작당을 하고 몰려가서 누구를 해치죠. 그때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신창호는 자기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공동정범으로 무기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이재명 씨까지 봤는데 경찰은 부인 김혜경 씨는 공모를 한 공동정범으로 봐서 송치했지만 이재명 씨는 보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값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법카로.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역시 송치한 이유가 하나가 됩니다. 김혜경 씨는 계속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해 왔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이재명 씨는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내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줬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배 씨가 왜 사비를 씁니까? 계속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신고한 자기 재산이 34억이라 그랬나? 네. 신고한 건 그렇습니다. 30억, 32억인가 4억입니다. 근데 지금 배모 씨는 본인 명의로 2개, 어머니와 함께 1개, 그 다음에 남편 명의로 된 거 하나 해서 도합 4개의 부동산과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가가 80억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어떻게 부하는 80억 재산가인데 그 대장님은 30억밖에 재산이 없나 해서 특이하다. 그래 돈이 많기 때문에 배 씨가 대신 김혜경 씨 밥 사주고 초밥 사주고 소고기 사주고 그랬다.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런 부하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나보다 돈이 많으면 참 불편하던데 제가 사줘야 저는 먹여주고 일 시키고 먹여주고 일 시키고 이게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재밌어요. 사실은 이 배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지 않고 송치하는 걸로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법조인들한테 이 사건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형사사건은 철저하게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뭐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은 기소를 하거나 또 유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들을 오네요. 그분들은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를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이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업체나 이런 공조직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급자나 비서한테 맡겨놓고 제가 이제 공무원들만 보게 되면 철저하게 법인카드는 하급직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안 쓰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충 원칙만 말해놓고 맡겨놔버리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단은 면피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충 보고를 받는데 뭐 거기서 뭐 서류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또 본인이 돈을 쓴 걸 결제하지도 않죠. 그 직원이 바로 저쪽 돈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 법조인들의 판단이더라고요. 그건 뭐 더군다나 이제 부인한테 사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깜짝같이 속일 수는 없죠. 그 배모 씨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는 어떤 감사를 위해서 몰래 법인카드를 써서 부인한테 해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데 여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껌껌이 보고도 안 할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 배모 씨가 자기가 이제 유죄를 받고 억울해서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현재는 이 배모 씨가 전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송치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배모 씨가 재산이 많은 게 저는 상당히 눈이 갑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뭐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뭐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뭐 녹취록 갖고 작전을 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제 얘기를 하면 제일 솔직하겠네요. 저도 한때 후배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돈을 좀 주시면은 제가 증권사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해서 뭐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진짜 맡긴 적이 있어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인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래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토막이 됐습니다. 뭐 주식이 안 좋아서 뭐 어쩌고라도 있는. 그래서 사인을 해달래 해서 사인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이 사인이 없으면은 뭐 어쩌고 하고 자기가 내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사인을 해줬더니 진짜 반토막. 그래서 돈 달라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졌는데, 자, 제가 그 양반한테 돈을 자기가 해보겠다 해서 맡긴 거는 이걸 작전은 아니죠. 작전이라고 하면 이 뭐 주가 조작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다는데 맡겼는데 반토막 갖고 와서 저는 사인 안 하면은 그 사람 책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되는데 사인 해줬으니 뭐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반 돈 받고 끝내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더라도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저처럼 뒤늦게 사인을 저한테 받아가거나 매번 받으면 좋은데 그게 불편하니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뭐 주식 뭐 얼마치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저라면 제가 전화 받고 예 하거나 그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녹음을 합니다. 녹취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은 면책이 돼요. 안 그러면 그 배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죠. 죄가 크죠. 증권사 직원들은 위탁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바로 이 녹취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냐? 작전이면요. 야, 내가 지금 얼마에 하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자 서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지금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한 작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작전은 이건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가도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세계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매번 녹취를 합니다. 사인 받기 불편합니다. 그래야 직원이 살지. 예를 들어 그 증권사 지점장이 이분하고 통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직원한테 시키면 직원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이 지점장이 기억 안 난다면 자기 혼자 독박 쓰는데 그러니까 전화해서 녹취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쭉 나왔다고 해서 계속 시비를 건다? 그리고 이 건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김혜경 씨한테 소고기 초밥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렴풋이 알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배모 씨가 어쨌든 자기 밑에 있으니까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 재산 문제는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뭐 하는지 뭐 어렴풋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갓집 문제라는 거 이런 거는 그쪽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오기 전까지는 저도 옛날에 저희 장인께서 뭐 사기를 당했다고 막 할 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다가 자꾸 캐물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부관계라 그래서 처갓집이나 이쪽 집 상을 다 한다?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 건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글쎄 그게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아닌가요? 참 무리죠. 이런 거를 일본말로 땡깡이라고 땡깡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범죄 용의가 높은 거는 버카비리 사건이에요. 근데 버카비리 사건에서 이재명 씨는 불송치로 경찰이 가닥을 잡습니다. 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배모 씨가 배모 씨 밑에서 심부름하던 친구가 남자 직원이 폭로를 했듯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폭로했듯이 배모 씨도 나도 이래서 이렇게 했다. 난 억울하다. 폭로해야만 걸리는 거죠. 그러면 걸릴 수 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그게 나올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체로 이제 보수 또 윤 정부를 약간 지지하는 쪽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깔 거는 까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 어디 증권사 잘한다는 친구한테 맡겨놓거나 또는 뭐 어디 뭐 펀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동의하잖아요. 그거를 작전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버카비리 사건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왜 이재명 씨는 불송치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필요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씨는 운이 좋죠. 그러나 지금 성남FC 사건 뭐 율량 뭐죠? 무슨 동 대장동 게이트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또 6일 날에는 또 소환되는 문제도 있고 참 이재명 씨가 이 많고 많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날지. 저는 이번에 법카비리로 살짝 빠져나온 게 두고두고 이재명 씨한테는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버티다가 결론적으로 판정패를 하거나 너그아웃이 되는데 상당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행운이죠. 빨리 이 사람이 아웃되면은 새로운 강적이 나올 텐데 건강한 그게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준석 씨가 처음 들었을 때는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이준석 씨가 지금 너무 나가는 바람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이제 지나치게 되는 거죠. 또 본인이 보게 되면 사람은 참 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못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일단은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